비롯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시행 첫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방역당국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초 의견이 분분했던 3단계 시행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더 염려되는 시점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정아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을 전국 대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19일 오후 진행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16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23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이 588명으로 서울 393명, 인천이 35명, 경기가 160명이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확진자가 근무하거나 거주 등 일하고 있는 장소인 콜센터, 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다른 교회까지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일 0시 기준으로 16,058명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서 엿새 동안 모두 1,200여 명을 기록하면서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네. 우리 지역이죠. 인천, 부천, 또 김포의 상황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일단 19일 오전 8시 기준으로요. 우리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인천 437명, 부천과 김포는 각각 194명과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안정세에 들었던 부천과 김포 지역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부천에서는 해당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5명이 나왔고 또 교인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서 검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네. 김포에서도 역시 이제 거주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 3명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회발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9일 0시부터 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19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해서 인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인천까지 추가가 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이 이 생활권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네. 또 클럽, 노래방, 또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국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또 유동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확산 속도와 범위가 이전 유행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게 또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래서 방역 단계가 추후에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 어떻게 점쳐지나요? 이미 수도권에서 시작된 감염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거리두기 3단계로 수순을 높여서 한층 방역을 더 강화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이번 상황을 사실상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규정을 하면서도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확산 규모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도 늘어나는 이 신규 확진이 단순히 이제 재유행으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새 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또 불필요한 모임 등을 자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이정하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나 공연장은 물론 실내에서도 식사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의 한 번화가 거리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된 데다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외에선 집회 등을 제외하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의정부의 한 전통시장, 마스크를 쓴 상인들과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턱에 차고 귀에 걸기도 하고 아예 마스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쓰세요? 아니 차에 두는 거 없어갖고. 마스크 왜 안 쓰세요? 마스크 없으세요? 깜빡하셨어요? 어디 방문한다든지 네. 엘리베이터 탄다든지 카페라든지 식당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쓰는데 야외에서는 관계없다고 들었는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손님들이 올 때면 상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손님들이 기분 상할까 봐 이내 삼키곤 합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시 또 재유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굉장히 굴뚝 같은데 저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망설여지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손님들이 꼭 썼으면 하죠.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위반 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실내는 어떨까? 대형 카페를 무작위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의자를 줄이고 테이블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매장 역시 손님들은 주문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음식물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의 한 카페에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여전히 안전 불감증입니다. 경기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전국 대유행을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이번 주를 내다보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유행이 나타나고 있고 그중 가장 큰 유행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또 계속 늘고 또 전국적으로 2차 감염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엿새간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그 사랑제일교발 이제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방역의 영향을 총동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수도권 중심의 대유행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지난 2월, 3월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2월에 그 신천지 대구 유행 때는 인구 500만 정도의 대구 중심으로 한 그 신천지라는 동일 위험 집단의 대규모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구 2,500만 명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수십 개의 유행이 모여서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 위험 집단에 의한 유행의 경우는 이제 방역 당국의 역량이 한 곳에 집중될 수 있지만 지금의 수도권 유행은 너무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제한된 인력과 역량 하에서 모든 유행을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방역 당국이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규모의 대유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2월의 대구 유행보다는 지금의 수도권 유행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이 감염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거센 확산세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위험에 노출된 분 중에서 389명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기가 사랑제일교회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사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600여 명 정도는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대규모 유행 때는 최대한 빨리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찾아서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격리되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사회에 활동하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추가적인 유행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2월 대구 신천지 유행 때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3% 정도였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중심의 유행에서는 확진자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고령층에서는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굉장히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은 뭐 방역 당국의 연락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좀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해서 검사도 받고 필요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9일 0시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서 인천도 2단계 시행 대상 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런 조치가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감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뭐 과거 경험으로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1명이 3명 정도를 감염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유행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져야지 즉 한 사람이 한 사람 미만을 감염시키는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유행이 소멸될 수 있는데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만나지조차 않으면 당연히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아래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유행을 막기 위한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역당국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인천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권고에 방점을 찍었던 것과 다르게 완전한 2단계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당초 의견이 분분했던 3단계 시행은 미뤘지만 확산세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에는 조금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을 포함한 12개 고위험 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가능성을 내비쳤던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보류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만 제한했던 2단계 거리두기와 달리 3단계부터는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원격 수업이나 휴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민간 기업도 같은 조치가 권고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아예 할 수 없고 음식점이나 쇼핑몰은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지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금처럼 확산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경계로 상태를 보고서 3단계로까지 격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제 생활이 거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2단계 거리두기 안에서 수도권 상황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 주가 전국 대유행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라 보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플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선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죠.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올해 초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낮은 수치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여 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걱정이 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보건당국은 차 전 의원이 18일 가평군 청평면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